45번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젝트 산출물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서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문서가 나오냐면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문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유명한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RFP, 제안 요청서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기관이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즉, 회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에 맞춰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안 요청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서라는 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회사, 업체가 아까 제안 요청서를 요청한 그 발주 기관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로 제안서, 프로포절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서는 프로젝트 제안서가 승인이 되고 난 후, 즉 입찰이 되었어요. 되어서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그러면 제안서 승인이 된 이후에 상세한 앞으로의 계획,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프로젝트 계획서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 용어 중에 WBS, 작업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프로젝트를 구성 요소로 분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작은 작업 단위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구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큰 단위의 여러 일들을 작은 일로 쪼개는 것이 바로 이 WBS입니다. WBS는 보통 트리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WBS는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레벨 1, 첫 번째 레벨에서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레벨 2에서는 주요 작업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또 세부 작업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WBS입니다. 또 2025년부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미 아키텍처입니다. 이 마르미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개발 과정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 웹디자인 기능사였을 때 그때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가 되면서 이 개발 부분,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동시에 이 마르미 아키텍처가 시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미 아키텍처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입니다. 국내 개발 여건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마르미 아키텍처는 크게 4개의 공정 과정, 그 다음에 30개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세부 단계별 산출물,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미 아키텍처의 현재 버전은 마르미 3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르미 아키텍처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CBS, 컴포넌트 기반 개발,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CBS, 이 용어 아주 중요합니다. 마름이 하면 바로 CBS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개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컴포넌트 기반이라는 것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들을 묶어서 독립된 부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조립하면 이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웹사이트로 한다면은 로그인 기능, 하나의 묶음, 게시판 기능, 결제 기능. 이것을 부품처럼 만들어 두면 로그인 기능, 게시판, 결제 이런 것들 붙여놓으면 하나의 웹사이트에 필요한 기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것, 큰 시스템을 작은 부품, 그것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컴포넌트처럼 나눠서 조립하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마르미 아키텍처에서 지향하는 CBS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산출물이란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최종 결과물을 의미하는데요. 소프트웨어나 문서, 시스템 등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 CBS가 아니라 CBD입니다. CBD. CBD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그냥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면 객체 지향 및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산출물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란 CBD라고 불리는데요.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의 약자고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독립적이고,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로 분리하여서 개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총 4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 4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각각 필수 산출물이 나와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필수 산출 몇 개냐면 25개의 필수 산출물 도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물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가 개념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문서 자료를 정리해버린다. 여기서 원가 개념이라는 것은 비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비용 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문서자를 정리한다?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모든 문서와 자료는 철저히 분류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이렇게 정리해야 하고요. 3번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필요한 문서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진 예전 버전의 올드한 버전들의 문서들은 폐기해도 됩니다. 4번 산출물을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하고요. 필요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개념, 경제적 측면의 원가 개념을 적응해서 문서를 삭제한다. 이거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 개념을 모를 때는 그냥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 문제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93번입니다.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그 산출물과 작업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최종적으로 나오는 산출물과 작업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결과보고서, 2번 회의록, 3번 제안서, 4번 견적서. 일단 결과보고서는 최종 산출물의 가장 핵심이 바로 결과보고서이고요. 회의록은 작업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산출물이고요. 제안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산출물인 거고요. 견적서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단계에서 산출물이기 때문에 최종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94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 산출물, 최종 산출물 중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최종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거기 들어간 내용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 개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성과 및 결과, 무엇을 이뤄냈나 이런 핵심 내용들 다 넣어줘야 되고요. 3번 프로젝트 개선점, 당연히 개선점 들어가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도 당연히 개선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4번 프로젝트 팀원 평가, 이거는 회사 내에서 인사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프로젝트 산출물로 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구성은 아니라는 점, 이 4번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5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르미 아키텍처 원칙과 절차를 웹사이트 개발에 적용하는 주된 이유와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 웹사이트를 모듈 단위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진행을 할 수 있다. 큰 시스템을 작은 단위, 모듈별로 나눠서 조금씩 개발을 하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모듈만 수정을 하면 되어서 그래서 효율적입니다. 2번 컴포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CBD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컴포넌트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이 컴포넌트를 다른 데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3번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에서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미 아키텍처 원칙과 절차와 관련해서 1, 2, 3 외우시고요. 4번 프로젝트 예산, 비용 관리 등 프로젝트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재정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예산 재정 이런 계획을 수립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마르미 아키텍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습니다. 196번입니다.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총 30개의 필수 산출물을 도출하였다. 2번 객체 제한 및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산출물 관리 체계이다. 3번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한다. 4번 프로젝트 산출물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별로 제시한다. 자,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2, 3, 4는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산출물의 개수는 30개가 아니라 25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번 프로젝트 최종 발표에 관한 설명 문제가 됩니다. 이 최종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발표 내용을 시각화하여 함축적인 내용만 담는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틀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앞뒤가 지금 다른데요. 발표 내용 시각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함축적인 내용만 담는다? 왠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함축적인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 마지막 발표잖아요. 왜 프로젝트 어떻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맥락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2번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내용 전달해야 하고요. 3번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와 설명 담아야 합니다. 4번 발표 시간 준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